84페이지 보시고요. 84페이지. 자, 84페이지 보시니까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 요 처음 배우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양가로 1번 보니까요. 건축물 건축 개수와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수하겠다고 의제 간주했죠? 그때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 가로 안에 보니까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취득세에서 보면 이게 몇 번 나오는데 건축돼 있고요. 건축돼 있고 그 다음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제외.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몇 번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공법에서 우리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공법에서 배우죠? 건축이 뭐냐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언제 배우냐 그런 식인데 아이고. 자, 그래서 세법이 뭐냐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건축, 자 공법에서 건축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럴 때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 증축, 개축 등을 말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도요.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항상 뭐라고 읽냐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읽냐면 증축 이게 증축, 개축 등을 말하는데 증축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증축 등 써놓고 항상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는 증축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거 좀 멋진 말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강생이 작년만 해도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뭐 이렇게. 아 진짜예요. 수강생 작년에 수강생들이 알려준 거예요. 또 어떤 수강생은 남편이라고 쓰고 큰아들이라고 읽는다. 하여튼 우리 세법에서 몇 번 나오는데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한다 돼 있으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증축. 자 그래서 자 거기다가 건축 대축구리 땡냐 증축 등 써놓고 자 봅니다.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가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밑줄이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밑줄이요.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입니다.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이라 하면 취득자 신고 가액으로 하면 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다. 하여튼 증가한 가액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85페이지 보충 내용을 봅니다. 건축물의 과세 표준이요. 건축법상 우리가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은요.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그 실제 취득한 가격이요. 그래서 취득에 소요된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된 그 비용을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 자, 근데 증축이나 개축이나 자, 지방세법상 개수 같은 개수나 증축 등의 경우에는 이런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증가한 가액이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고 의제 취득, 증축이라든가 개수는 근데 신축과 재축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실제 그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차이점 비교하시고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다 이거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양가로 2번도 봅니다.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수하겠다고 의지하잖아요. 이때 비추입니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비추.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 표준액이 5억이 되면 증가한 가액 얼마? 4억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이때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동그라미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1의 가액이 뭐냐면 지목 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이고 동그라미 2번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자, 즉 이 말은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이다. 즉 증가한 가액. 다만 거기 다시 세 번째 올라가서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밑줄입니다.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 될 때 뭐로 한다고요? 그 비용으로 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래서 그 보충 내용을 보시니까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했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에요. 근데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토지 지목 변경의 등비용이 입증될 때는 뭘 한다고요? 등비용으로 한다는 거. 이걸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개인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순액이 5억이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라고요? 증가한 가액, 이 증가한 가액 4억 원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법인이 지목 변경해요. A라는 법인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대로 지목 변경하는데, 그럴 때 지목 변경할 때 자, 공장 용지로 한다고 할게요. A법인이 밭에서 자,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한다.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순액이 1억, 지목 변경 후에 시가순액이 5억입니다. 근데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지목 변경하는데 든 비용이에요. 지목 변경하는데 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즉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 과세 표준 금액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우리 강명 안소감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2억 8천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른 분들이죠. 2억 8천이래요. 과세 표준 금액이. 왜 2억 8천이냐고 그러면 증가한 가액 4억에서 비용 1억 2천 뺀 2억 8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너무 앞서갈 필요 없어요. 세법은 항상. 자, 원래는 증가한 가액이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목병의 든 비용이 법인 장부에서 입증된다 또는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든 비용이 1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든 비용 아셨죠 여러분? 이거 자 됐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3번을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손의 특례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대시 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끊습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개인을 말하는 거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시 끊습니다. 여러분 자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대시 끊습니다. 자 100분의 90이요. 법인 장부로 몇 프로 입증될 때요? 90% 넘게 입증될 때요. 취득가격이 이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시험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자, 100분의 90, 90%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에 표준한다. 밑줄이고요. 어떤 금액들을 합한 금액으로 하냐? 동그라미 1번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금액 90% 넘게 그 법인의 그 다음에 2번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이요. 또 동그라미 3번 또 부동산 취득할 때 주택법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매각 차손 같은 이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취득가격 중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될 때 이게 90% 이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서는 자 그런데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 법인장부로요? 아니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라면서 무슨 개인이 법인장부도 작성하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어떤 시공업체 어떤 조그만 법인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시공업체한테 개인이. 그러면 그 법인의 법인장부로 90%의 취득가격 건축하거나 대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될 때요. 제가 자재를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법인한테 저 시공을 맡긴 거 대수원이나 이런 것들 맡겨놓고 또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용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여튼 법인장부로 90% 넘게 입증될 때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나 대손하나 취득할 때는 법인장부로 90% 넘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나머지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합한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나 대손하나 취득할 때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90% 기억하고요. 넘어갑니다. 86페이지 양가로 4번과 5번의 내용은 우리 다음에 뭐 별건 아니지만 이미 양가로 4번은 과점주지의 주식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 구하는 거 사례 문제로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핵심 요약할 때 5, 6월 달에 살짝 알려드릴게요. 사례를 통해서 기술됐던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87페이지에 제6절 세율입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세율을 제가 예고드렸다시피 3, 4월 과정부터 제가 1년 동안 강의할 때
이렇게 1년 스케줄이 있어요. 11월, 12월 달에 강의하는 내용, 1, 2월 달에 강의하는 내용, 3, 4월 달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하는 내용, 5, 6월 달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3, 4월 달에 학습 목표는 일단 기초적인 거 우리 기본 이론 때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하면서 세율 부분을 각 세목별로 세율을 이제 정확히 배경적인 걸 이해하고 정확히 암기까지 하는 자 그런 그 순환입니다. 그래서 3, 4월 과정 그래서 세율을 이제 집중적으로 제대로 한번 이제 배워봅니다. 자, 취득세 세율이요. 제6절 세율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오느냐 그게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6절 세율 중요하고 무조건 나오고 취득세는 세율이요. 자, 거기 본문을 봅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취득 방법 등에 따라 뭐 유상취득이냐 무상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이냐 등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고 그래서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세 개 덩어리예요.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그 다음에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또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밑줄. 제가 11월, 12월, 1, 2월 달에 용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용어 설명 드리진 않겠습니다.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취득 원인, 납세무자, 또 과세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비례세율이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매매로 일반 상가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4%인데 1억짜리를 취득하든 5억짜리를 취득하든 10억짜리를 취득하든 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4%. 자, 근데 비례세입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니까. 근데 다만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한다.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자, 만약에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3%입니다.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 농지든 그러니까 비례세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과세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뭐가 적용된다?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고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먼저 표준세율 자 보는데요. 개요요. 취득세 표준세율 개요.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자,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동일한 대상 물건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되고 그럼 중과세율 이런 식으로 동일한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입니다. 여러분 우리 취득세 세율을 이제 설명을 암기의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설명드리기 전에 배경적인 걸 아셔야 돼요. 현재 우리 지금 취득세는요. 현재 우리 취득세는 자 세율이 표준 세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자 2010년도까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2010년도까지 우리 지방세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등기 등록하면서 냈던 등록세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부동산 취득하면요.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또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었어요. 그런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도 신고 납부하고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요. 세목간소화에 따라서 취등록세를 통합시켰어요. 뭐로요? 취득세로요. 자 이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세는 지금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세하고 통합해서 취득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취득세는 간단했어요. 세율이요. 자, 사치성 재산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적인 자산을 취득하면 그냥 무조건 2%였어요. 이게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옛날에는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조건 취득세는 몇 프로? 2%였어요. 예전에 2010년도까지. 근데 등록세는 근데 이게요. 다양했어요.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 등에 따라서 등록세는 세율이 다양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거에 통합이 된 거예요. 통합된 취득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납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는 옛날 등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또 보통 사람들 교수님 취득세, 등록세 좀 물어볼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요. 취등록세 얼마나 나올까요?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뭘 내면은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는 옛날 등기비용도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하는데 어떤 거로 암기하냐면요. 옛날 등록세, 이게 등기 원인 등에 따라 다양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워요. 이 옛날 등기 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외워놓으면 나중에 등록면허세도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등록세 세율을 외운 거를 암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요거 암기한 거에다가 무조건 2%만 플러스하면 그게 뭐라고요? 통합된 취득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전에 등록세, 등기 비용에 대한 요거 암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봅니다. 어떻게 암기하느냐? 갑이라는 있잖아요. 어떤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 암기입니다. 거기다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고요. 자, 갑이라는 젊은애가 있었는데 어려서 조실부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뭔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 막 스쳐 지나갑니다. 드라마 속에서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조실부모였다. 그러면 그 드라마 스토리 뻔합니다. 한국 드라마는요. 하여튼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냥 몇 회만 딱 한 두세 회만 딱 보면은 어떻게 그려갈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여러분 봅니다. 어려서 조실부모였는데 만약에 이 갑이 한국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었다. 그러면 뻔해요. 그 여자 주인공은 여러분요.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다. 이런 드라마일수록 여자 주인공은 무조건 신인, 그러니까 얼굴 예쁜 여자 주인공을 씁니다. 작가가요. 그 다음에 또 이 여자 주인공은 성격이 쾌활 모드예요? 우울 모드예요? 쾌활 모드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울 모드라고 아이고 드라마 그려내려면 씩씩하게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쾌활 모드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야죠. 자, 남자를 만나는데 자,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 남자 쪽 집안은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합니다. 그 남자 쪽 집안에서 시어머니나 될 사람이 특히요 반대를 해야 하네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다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돈봉투 내밀기도 하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물 뿌리고 가고 막 어떤 드라마에서 무릎 꿇고 사정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 그럽니다. 근데 둘이 결국은 드라마니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혼을 합니다. 드라마니까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그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꼭 생기죠. 이제 그래서 그 주인공 중에 또 한 명이 악역을 맡은 여자가 꼭 이제 방해를 하잖아요. 회방을 놓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요 드라마가 이제 요 정도면 밋밋하니까 한국 드라마는 꼭 출생의 비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생의 비밀을 꼭 집어넣고요. 그래서 얘가 천의 고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생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부는 제 탓이 잘 돼서 나타나요? 아니면 별 볼 일 없이 나타나요? 제 탓이 잘 돼서 나타납니다. 둘이 만나려고 하는데 저 중에 그 악역 맡은 여자 또 주인공 한 명이 꼭 못 만나게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러다가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그때 만나죠. 아유, 진짜 질질 끌다가 한국 드라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근데 이 갑은요, 여자 주인공이었으면 그런 스토리인데 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갑이라는 젊은 애가 있었는데 어려서 졸실부모였고요. 고생하면서 자랐습니다.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는데 얘요. 친척 어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던 어느 날 있죠. 얘 친척 어른이 있었는데 충남 서산시예요. 충남 서산시에 갑의 친척 어른이 있었습니다. 이 친척 어른은 옛날에요.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친척 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갑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내 그 재산 중에 일부를요 주라고, 자, 농지 중에 일부를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졸지에 있잖아요.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합니다.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이요. 암기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도 나오면서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면 자, 그 스토리 구조가 탄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판 지어낸 게 아니라 베이스 온더 스토리라 그렇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갑이 충남 서산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갑의 기분은 어땠냐면 너무 좋았습니다. 삼삼했고요.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자기 피부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요. 자,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삼삼했고 팔짝팔짝 뛰었는데 그 다음에 얘가 농지를 상속받게 됐잖아요. 자기가 상속받게 된 농지를 바라보면서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요. 무엇이 될까 고민하다가 농군이 되기 결심했는데 이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또 고민하다가요.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어요. 무농사. 무농사를 짓는데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선언하고요. 당당하게 농사를 잘 짓습니다. 무독립 8.15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동네에 소문 쫙 났어요. 비록 정경적은 못 배웠지만 유식하다고 별명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식이로 별명 하나 생겼어요. 유식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제 조카 중에 윤석이라는 애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보세요.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십 20이요.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십 20. 그 다음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충남 서산시 대표로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요. 자, 청와대 서울에서 열린 농어민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농어민 대회 참석했다가 그 청와대에서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청와대 초청받아서 점심 때요. 칼국수 얻어먹고요. 선물 받고 내려왔어요. 자,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원판. 자, 원판 오리지널 있죠? 원판 오리지널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판 오리지널 자, 영삼식의 선물로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외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발음합니다. 상삼팔. 자, 그리고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랑 같이 이제 이걸 딱 외워져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상삼 맞죠? 원팔 맞죠? 상삼팔 맞죠? 이렇게 하면서 영삼 맞죠? 이렇게 하면서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서 이거 안 외우고서 나중에 여름에 가셔가지고 문제 푸는 데 와가지고 원팔, 영삼, 상삼 맞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교수님 그 수업 시간에 아까 뭐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적어주세요. 이런 분 있습니다. 안 적어줍니다, 여러분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안 적어줍니다. 분명히 외우셔야죠.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어가시고 일단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스토리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읽는다고 다 같이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거는 뭐냐면요. 이 앞에 거는 다 취득 원인이에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앞에 거는 다 취득 원인이고요. 자,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가 되고 시험에서도 1000분의 3, 1000분의 15, 1000분의 3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에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100분율로 외우는 것뿐이지 시험엔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뭐냐면 앞에 거는 자,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요. 앞에 건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요.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의 세율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설명 드릴게요. 상삼팔, 상속으로요. 적지 마시고 일단 봅니다. 이따 필기 이따 사진으로 찍어 가시거나 이따 하시고 쉬는 시간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요. 상삼.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상삼 1,000분의 3이니까 0.3%예요. 근데 이건 제가 얘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에는 옛날 등기병에 대한 등록세 세율이에요. 여기다가 자, 이건 등기병이니까 여기다가 취득세 통합된 세율은 몇 프로 플러스해야 돼? 2%요. 그러니까 2% 플러스 하니까 2.3%예요. 무조건 상삼 2.3%. 무조건 2%만 플러스 하면 돼요. 자, 농지 이외 부동산을 우리가 상속으로 주택을 자 취득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삼팔 2.8%죠. 0.8%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예요? 2.8%가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 2.3.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팔 2.8%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요.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 같은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자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앞에 게 외적인 거라고 했는데 비영리 사업자가 자 무슨 정당, 사회복지법인, 제사, 종교 단체라든가 그런 비영리 사업자가 만약에 취득을 했다. 자, 증여받아서 그럼 무독립 8. 자, 0.8%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2.8%입니다. 2.8%. 그다음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증여나 기부로 뭘 취득했다, 증여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보세요. 1.5%죠? 무독립 8, 1호. 이건 등기비용이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입니까? 3.5%입니다. 그래서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일반인이 그러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3.5%고. 처음엔 헷갈릴 것 같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 입에 탁탁 붙으면. 그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시기로 소문 쫙 났다 해서 유시20 유상승계 취득인데 여러분 보세요. 매매도 유상승계 취득이죠. 예. 그다음에 교환도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 같습니다. 공매나 경매도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매매로 또는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뭐 유상승계 취득으로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시험에 물어보기도 했었고, 또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했었고 시험에. 그래서 다 이거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승계 취득에 따르면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농지를 매매, 교환, 공매, 경매를 쓰겠다. U10, 1,000분의 10이니까, 1,000분의 10이니까 몇 프로예요? 1%입니다. 1,000분의 10, 1%인데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그래서 등기비용에다가 2% 플러스 3%. 농지 이외, 농지나 주택 이외, 주택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만약에 일반적으로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했다면 U10, 20, 1,000분의 20이니까 몇 프로예요? 2%인데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누가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했다. 매매 교환 등으로 그럼 몇 프로? 4%입니다. 표준세율. 농지는 몇 프로고? 3%고요. 자, 여러분. 자, 그다음에 원팔, 자 보세요. 원시 취득인데요. 원시 취득. 그래서 원팔, 원시 취득인데 원시 취득 그러면 뭐 우리가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런 원시 취득의 경우는 원팔이니까 몇 프로냐? 2.8%입니다. 1,000분의 8, 0.8%에다가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2.8%. 무조건 2% 플러스니까 2.8%. 그럴 때 원시 취득이요. 요건 좀 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원시 취득. 우리가 건축물을 여러분 보세요. 신축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자, 이거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죠?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 세율은 뭐라고요? 원팔, 2.8%입니다, 여러분. 2.8%. 자, 근데 건축물 신축하면 2.8%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데 건축물을 여기 보세요.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그래서 자, 봅니다.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면적 이만큼 증가했죠?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는요. 자, 면적 증가했을 때 이거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그런데도 면적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그러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냐고요? 2.8%예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알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칸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칸이 좀 이쪽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같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골라라. 그러면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로 뭐 있을 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자,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 세율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03빵303인데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도 빵이라고도 하잖아요. 03빵303 보세요. 공유물, 합유물, 공유합유, 그 다음에 총유물, 공유합유, 총유물, 요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세율 다 같습니다.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요거 0,3이니까 몇 프로라고요?
2.3%입니다. 1,000분의 3에다가 2% 플러스해서 2.3%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이거 스토리를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떻게 외운다? 상삼팔, 무독립 815, U1020, 원팔, 03시계. 아유, 소리를 안 내면은 분명히 안 외워진다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탁탁 나중에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다 같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그냥 머릿속에 다 입력돼요. 다 같이 시작. 상삼팔, 무독립 815, U1020, 원팔, 03시계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삼팔 상속으로 상삼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2.3 농지 이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삼팔 2.8. 자, 무독립 815 선언했죠. 자,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무독립 8. 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교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교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고요. 유식으로 소문짝 났다. U10 20.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농지다. U10 1%대 2% 플러스해서 3%. 농지 주택 이해 부동산은 몇 프로?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의 경우 원시 취득이죠. 원팔 2.8%인데 매립간 쪽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그런데 다만 건축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에 적용되는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자, 같습니다.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뭐? 원팔 2.8%입니다. 03시계 공유합의 총매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주택은 근데 다만 주택은 세율이 좀 다르게 적용돼요. 한번 보세요. 자, 주택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절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다 있어요. 유상거래로요. 유상거래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주택 취득했을 때는요. 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 취득 시 세율입니다. 교재 다 있습니다. 자, 요거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취득 시에는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 반드시 유상거래해야 돼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적용 안 돼요.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삼팔, 주택을 증여받으면 무독립 815예요. 자, 이건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어야 되고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 되니까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래 과정에서 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주택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택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이렇게 취득했을 때 공매나 경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자, 이러면 자, 여러분 주택을 여러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을 받았다. 그럴 때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이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취득 가격이 이거 실지 취득한 가격이에요. 공시 가격이 아니라 실지 취득한 가격이 얼마예요?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예요? 이거? 1% 세율이 적용됩니다. 1,000분의 10. 딱 6억까지는 몇 프로? 1%입니다. 취득한 게 6억까지는 1%. 그 다음에 자, 취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서 6억 원 초과하면서 자, 9억 원 이하다. 9억 원 이하다. 9억까지는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요? 2%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1,000분의 22%. 9억 원 취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을 때가 자, 9억 원 초과하면 몇 프로요? 3%입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습니다. 반드시 주택을 뭐 했을 때? 유상 거래를 취득했을 때지 주택을 상속 증여받거나 신축했을 때는 자, 이 영구인하 세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87페이지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자의 동그라미,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다 1,000분의 23, 2.3%인데 3의 동그라미 끝에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이 1,000분의 28, 2.8%인데 8의 동그라미.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삼팔입니다. 농지 범위가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는 거예요. 자,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논하고 동그라미, 밭의 동그라미, 과수원의 동그라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2번 취득 당시 공무상 지목이 목장 용지인 토지로서 목장의 동그라미요.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뭐 사료밭.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 그러면 지목이 4개 지목입니다. 논밭, 과수원, 목장농지까지 4개 지목이 농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농지는 자, 취득세 세율이 낮잖아요. 자, 상속 외 무상 취득입니다. 무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1천분의 35, 3.5% 5의 동그라미. 법령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2.8% 8의 동그라미. 어떻게 외운다고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앞에 게 외적인 거예요. 항상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냐는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등등등등. 거기만 동그라미 하라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 적으시거나 사진으로 찍어 가셔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으로 찍어 가셔서 틈틈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사진 찍으셔가지고 틈틈이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갑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상삼팔, 무동이 815, U12시, 원팔, 03시계. 제 제자들은 이거를 지금도 아직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뭐 몇 년 지나서도 대충 다 이거 대충 외웁니다. 여러분도 외우셔야 되고. 자, 88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3번 유상승계 취득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이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이렇게 써놓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거기다가 유상승계 취득. 그래서 매매로 교환으로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을 때 유상승계 취득.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U10이니까 U자의 동그라미고요. U10이니까 1천분의 자 11%에다 2% 플러스해서 3%가 되는 거고요.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요? 4%가 되는 거고. U10, 22%에다 2% 플러스해서 4%.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영국이나 세율 정도입니다. 취득가격 6억 원이야 할 때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취득가격에 따라.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아래 봅니다. 박스를 봅니다. 첫 번째 거 매출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대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공부하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봅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세요. 주택을 신축한다 그러면 먼저 토지를 취득하겠죠. 토지를 취득하겠죠. 토지를 취득하고 그러면 토지 취득했을 때 유상거래로 토지를 취득했다.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겠죠. 자, 주택을 신축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주택을 신축했다. 신축은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몇 프로입니까? 원팔 2.8%입니다. 원팔. 자, 이렇게 원래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요. 이거요. 취득 순서만 바꾸면 어떻게 했냐면 취득세를 좀 줄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어떻게 했냐면 먼저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한 건데 그러지 않고 계약서를 조작해가지고 먼저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거로 합니다. 주택을 먼저 신축해요. 주택 신축은 자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거로 해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거로 합니다. 그럼 주택의 부속 토지 취득이니까 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적용받아가지고 취득 가격에 따라 1%, 2%, 3% 이런 식으로 세율을 적용받았어요. 그러니까 토지 그냥 먼저 취득한 것보다 세금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법을 이걸 신설하면서 그 개정 취지가 딱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서를 조작해서 순서를 바꿈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포탈하는 이런 것을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꾼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뭘 적용한다고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취득 세율을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요? 4%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그러면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 자 취득 가격에 따라 뭐 1%, 2%, 3%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이해하시면은 이런 건 헷갈리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두 번째 주택 범위 확대 읽어보시고 표준세율 영구인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요. 우리 취득 가격에 따라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1%, 2%, 3% 세율 적용되잖아요. 그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 쫙 밑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파트 1101동 1101호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을 취득해요. 그랬을 때 자 유상거래로 그랬을 때 취득세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몇 프로 정도요? 4%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이 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범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득세 세율 4%가 적용됩니다. 그거 한번 아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일단 그 맨 마지막 건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보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원시 취득, 원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 원8입니다. 원8. 자, 그래서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쪽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8 몇 프로라고요? 2.8%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짜의 동그라미.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23, 3의 동그라미요. 2.3%입니다. 03. 빵3, 03 시계 2.3%. 6번 합유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쭉 밑줄입니다. 2.3%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합유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뭐라고요? 03 시계 몇 프로? 2.3%입니다. 89페이지 여러분 자 보시면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산8 무독립 815 유십 20 원8인데요. 거기 원시 취득 일반적인 경우 원8 2.8%인데 머리글 짧아서 비고란을 봅니다. 비고란을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질문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고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한다. 밑줄 쫙이고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세율은 몇 프로예요? 2.8%입니다. 그래서 결론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둘 다 2.8%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둡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할로 인한 취득의 비고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세율 특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해 안 되니까 그건 보지 마시고 제가 보라고 한 부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다 외웠네요. 다 같이요. 또 한번 외워봅니다. 스토리를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외운다? 상산8 무독립 815 유십 20 원8 03 시계. 요거만 스토리만이라도 외워두면 일단 나중에 적용은 저랑 같이 계속 연습하면서 다 적용을 같이 연습해보면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스토리만 외웁니다. 한 번만 더요. 취득세 표준세를 어떻게 외운다? 상산8 무독립 815 유십 20 원8 03식입니다. 시험에 계속 나왔었어요. 요거만 외우면 한 문제 무조건 맞히는데. 자,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요. 자, 요건 어떤 얘기인지 이거야말로 이제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아니, 사치성 재산이라는 걸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대요. 그냥 12%, 10%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이쪽에 제가 좀 설계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주택유상거래로. 이 부분을 지우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니까 이런 거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찍으시고요. 쉬는 시간에 요거만 좀 조금만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율은요. 취득세 중과세율은 자, 또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통합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 상산팔, 부동이팔, 유시비시, 원팔 외운 거 옛날 등기비용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해서 표준세를 외웠잖아요. 중과세율도 한번 보세요.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3개 덩어리로 또 나눠져요. 취득세 세율 자체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3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사치성 재산도 중과세율도 크게 3개 덩어리예요. 하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하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또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과밀 억제 권역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이렇게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가 대도시 중과세. 그럴 때 여러분요. 일단 자, 요거 배경적인 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배경적인 걸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취득세 있었고 2010년도까지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잖아요. 등기하면서 냈던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게 뭐로요? 취득세로 통합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2개 세목을 통합했어요. 세금 부담이 종전보다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예전에 취득하고 취득세 내고 등기하면 등록세 냈던 이 비용이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목 간소에 따라 세목을 통합한 거니까. 그래서 똑같아져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했었어요. 중과세를 했었는데 몇 프로로 중과세했냐면 10%로 중과세했어요. 옛날에 취득세는. 자,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 기초이론 때 배웠어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같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10%로 중과세했어요. 별장 같은 거 취득하면. 근데 옛날에 등록세는요. 통합되기 전에 등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걸 등기할 때 등록세는 중과세하지 않았어요. 얘는 표준세율 정도 됐어요. 그래서 표준세율 정도 되니까 유상취득시는 2%, 증여받으면 우리 외운 거 그거예요. 유십, 20, 증여받으면 무독립 8.15, 상속받으면 상산 8, 예? 이런 식으로 적용됐어요. 원시 투가면 원 8, 이런 식으로 적용됐었습니다. 표준세율이. 근데 이게 통합이 됐어야 그러면, 자,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상취득시는 사치성 자산을 제가 유상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현재 세율이 몇 프로냐고요? 합친 거예요. 자, 10%에다가 유상취득시 이거 2%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12%. 증여받았을 때는 몇 프로가 돼야 돼요? 사실상산을 증여받으면 이거하고 이거니까 취득세 10%하고 증여받았을 때 등록세 1.5%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11.5%예요. 그 다음에 사실상산을 상속받으면 세율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냐고요? 요 취득세 10%하고 옛날 등록세 비용 0.8%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10.8%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적용돼요.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이 이거예요. 사실상산을 자,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증여받았을 때 뭐 상속받았을 때 이렇게 적용돼요. 원시취득했을 때 이렇게 쭉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세율이 정되는데 통합된 게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사치성산에 대한 거 쫙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과밀억제 권역 내에 또 취득했을 때 쫙 늘어뜨려 놓고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 이렇게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머리를 썼어요. 취득세를 통합시키면서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써가지고 요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좀 뭔가 규율할 수 있는 한마디로 뭔가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잔머리 써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자, 어떻게 지금은 요걸 한마디로 규율하면 이거예요. 취득세, 자, 사실상산을 취득하면 지금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가 외운 상산8, 무동립 8, 유십, 20, 원팔, 영삼, 10개 그 통합된 표준세율에다가요, 통합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시키면서 뭔가 연결 나사 같은 거, 예? 뭔가 이렇게 두 개를 통합시키는데 뭔가 본드로 붙이든 뭔가 나사로 이렇게 같이 조이든 뭔가 연결 나사 같은 게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세율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조정세율. 이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1,000분의 22%예요. 자, 그래서 이 조정세율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 임의적으로.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에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예요. 100분의 4배. 그러면 딱딱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 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것 뿐이고, 이제 결론만 딱 외우면 돼요, 우리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유상취득시, 유십이시, 표준세율 일반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중과 기준세율 2%의 4배니까 몇 프로? 248 몇 프로예요? 8%.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지금 몇 프로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12%. 맞잖아요. 딱. 만약에 살성산을 증여받았다. 무독립 할인으로 3.5%예요. 지금 표준세율이. 그죠? 아까 여기잖아. 무독립 할인으로요. 3.5%. 일반인이. 그러면 3.5%에다가 증여받았을 때 여기다가 중과균세율 2%에 4배니까 몇 프로? 8% 플러스예요. 그러면 여기 몇 프로가 돼요? 11.5%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말 하나로 이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공무원들 잔머리 써가지고 머리 좋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린 결론만 알면 돼. 왜 이런 말이 나왔냐고요? 취득세를 통합하면서 세율 복잡해지니까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린 결론만 알면 돼요. 자, 결론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나는 달을, 저 밝은 달을 봐라. 달을 가리켰는데 왜 내 손가락만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리킨 건 뭐냐면 달이에요. 사치성 재산을 봐야 돼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제 손가락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손가락인데 수강생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어우 씨,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 어휴, 어렵다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는 손가락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처음에만 낯설어서 좀 어려운 듯해서 보이지 나중에는 그냥 알게 돼요.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하는 게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요? 사치성 재산.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에요.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장, 고급학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배우는 거고요. 자, 1, 2월 달에도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여러분. 또 봅니다. 하여튼 이거는 처음에만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만 제가 소개하는 것 뿐이고 결론만 딱 외우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거 배경적인 거 설명 안 해요. 이거 봅니다.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는 보세요. 우리가 수도권 정비기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형이야. 우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를 과미력적 원형 인산하고 가야지. 자, 그래. 자, 과미력적 원형, 그 다음에 또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누잖아요. 아니, 바쁜 일 있어 먼저 가더라도 항상 인사는 가고 가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미력적 원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누잖아요. 그럴 때 이 과미력적 원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돼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겠죠? 그래서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에 대해서는요. 여기 잘 보세요. 옛날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요. 중과세를 했었어요. 어떻게 중과세했냐면 6%로 중과세했었어요. 6% 중과세했었는데 옛날에 등록세에서는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는 사안에 대해서는 등기할 때 등록세를 중과세 안 했어요. 그래서 표준세를 적용됐어요. 유상취득 시 2%, 증여받으면 1.5%, 상속받으면 0.8% 뭐 이런 식으로 적용됐었어요. 쭉. 자,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통합된 지금 취득세는요. 자,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유상취득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된다고요? 8%예요. 증여받으면 몇 프로? 요거 합치니까 몇 프로? 7.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속받거나 원시취득하면 6.8% 이렇게 적용돼요. 자, 그러면 복잡하잖아 이거 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 과미력적 내 중과세에 대해서 취득세는 지금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요게 2%거든요. 자,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딱딱 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딱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요게. 자, 지금 표준세율이 4%라고 그랬죠? 4%. 표준세율 4%. 자, 그 다음에 중과기준, 유상취득 시에 표준세율 4%죠. 통합된 거는. 중과기준세율 2%에 4배, 2%에 2배니까 몇 프로예요? 4%. 합치니까 유상취득 시 지금 몇 프로예요? 8%. 자, 증여받았다. 무독립 8%로 3.5%예요. 표준세율이.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2배니까 4%예요.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7.5%. 딱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해보나 마나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통일적으로 이게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규율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결론만 알면 돼요. 과미력적 원형 내 어쩌고저쩌고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 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몇 배 합한 세율이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2배 합한 세율로.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를 한번 봅니다. 여기 말하는 대도시는요, 여러분요. 여기 말하는 대도시는 큰 대도시, 이거 아니에요. 큰 대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을 말해요. 에?
그럼 이거네요? 이거? 네, 맞아요. 근데 왜 이거 대도시라고 용어를 달리했냐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 내 중과세 사안은요. 여기 과밀옥 내 중과세 사안과 조금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좀 다른데. 대도시 내 중과세는요. 옛날에 취득세에서는 중과세를 안 했던 사안이에요. 자, 2%예요. 표준세율. 그래서 취득세에서 옛날에 중과세 했던 사안과 중과세하지 않았던 사안을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은 공장 신증설이거나 뭐 그런 건데도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대도시 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를 안 했었는데 등록세에서는 중과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예요. 표준세율의 3배. 표준세율의 3배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상취득시 2%의 3배니까 결국 몇 프로란 얘기예요? 6%예요. 자, 6%로 유상취득시는 중과세 했어요. 옛날에 등록세를. 그러면 지금 통합된 취득세는 자, 유상취득시에 2% 취득세하고 등록세 6% 합치니까 몇 프로? 8%. 이런 식으로. 또 증여받았을 때 똑같아요. 1.5%에다 3배에다가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적용돼요. 복잡하니까 통일적으로 말을 만들어냈어요.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요.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중과기준세율 2%죠. 요거에 자, 중과기준세율 2%에 2배를 뺀 세율로 적용합니다.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요. 그러면 유상취득시 볼까요? 표준세율 4%에 4, 3, 12, 12%에서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니까 4%를 빼요. 그러면 유상취득시 몇 프로가 돼요, 이거? 8%. 딱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이고, 넉나간 사람들 있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만 알면 돼. 이것만 외워. 이거는 외울 수 있겠지. 자,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취득세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요.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다시 결론만 외우면 돼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득세 중과세 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자, 과밀역 적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취득세 어떻게 중과세 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 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재 거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89페이지 봅니다. 89페이지 개요를 봅니다.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역 적원력으로의 인구 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취득 자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표를 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봅니다. 별장, 고급 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댁 등 이런 사치성 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오른쪽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결론만 외우면 돼요. 과밀역 적원역 내 중과세 나왔다. 과밀역 적원역에서 동그라미 1번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거나 과밀역 적원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아직 정확히 몰라도 돼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대도시 내 공장 신증 사람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여튼 대도시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순환까지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만 자세히 볼 거고 과밀역 적용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익숙해 좀 지면 핵심 요약 때 5, 6월 달에 요약집으로 쫙 설명을 핵심만 딱 드릴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부터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